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전체적인 비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 도넛 차트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도넛 차트는 광고 유형별 비용에 대해서 어느 광고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쓰고 있는지 그 비중을 우리가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만든 차트이고요. 이제 실습지로 넘어와서 이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교육자료 다운로드 링크에서 교육자료를 다운받으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과 동일한 내용의 파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린 파일은 우리가 오늘 실습에 사용할 데이터를 이미 연결해 놓은 파일이고요. 데이터 원본 페이지에 오게 되면 지금 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었는데 제가 이 데이터를 이제 하나로 이렇게 합친 하나의 플랫한 파일이라고 먼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날짜가 있고요. 구체적인 캠페인명이 있고요. 이 캠페인이 어떤 광고 유형인지 광고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비용과 상호작용, 노출수, 그리고 상태 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더 가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선 사실 이 광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전환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탈률이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같이 고려해야지 더 좋겠지만 그런 어떤 전환율과 이탈률의 정보를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냥 비용, 상호작용, 노출수 요 세 가지 항목만 가지고 저희가 시각적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든 이 차트를 바탕으로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활용해서도 데이터 시각화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시트 1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도넛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넛 차트를 만들기 위해 파이 차트를 먼저 만들 거고요. 파이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마크의 자동을 파이 차트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블로가 이제 파이 차트를 만들 준비를 끝냈고요. 이제 이 파이 차트에 우리가 이제 원하는 색상 기준과 각도 기준을 주겠습니다. 저는 먼저 색상 기준으로는 광고 유형을 넣고요. 각도 기준으로는 측정값에 있는 비용을 드래그해서 넣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제 광고 유형별 비용에 대한 파이 차트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근데 이 파이 차트는 제 화면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게 표현되기 때문에 여기 화면 상단 툴바에 있는 표준을 전체 보기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화면에 꽉 차게 차트가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차트의 색상을 우리가 좀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우측에 있는 색상 범례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색상을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저는 색상표 중에서 자주색, 분홍색, 회색 색상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은 좀 연한색, 동영상은 좀 진한색, 디스플레이는 자주색에 가까운 색상을 선택하고요. 이렇게 색상을 다 변경했으면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색상 다른 것이 좀 더 강조될 수 있게 각각 사이사이에 좀 구분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분선은 그냥 테두리를 넣어주면 되고요. 자, 마크에 있는 색상에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효과 테두리에 자동을 흰색으로 변경해주면 흰 색상의 테두리가 생기면서 이렇게 색상과 색상 사이에 구분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파이 차트 위에다가 레이블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까요? 자, 저는 일단 광고 유형이랑 비용을 사용해서 파이 차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광고 유형과 비용을 이렇게 레이블로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왼쪽 사이드바에 있는 차원 첫 번째 광고 유형을 드래그해서 오른편 마크에 있는 레이블에 넣고요. 그 다음에 화면 왼쪽 측정값 두 번째에 있는 비용을 드래그해서 오른편 마크에 있는 레이블에 넣겠습니다. 근데 이 비용과 광고 유형을 표시하는데 글자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제가 이 글자 크기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크에 있는 레이블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꼴을 9에서 12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글자 크기를 좀 키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도넛 차트나 파이 차트를 이제 만들게 되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항목들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이제 손쉽게 알기 위해서 이 도넛 차트나 파이 차트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광고 유형과 이제 비용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제 구성 비율까지 아예 레이블로 표현해 주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직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비용을 제가 이제 구성 비율로 한번 변경을 해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마크에 있는 요 합계 비용에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있는 퀵 테이블 계산에 네 번째 구성 비율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구성 비율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구성 비율이 들어가면 원래 있던 비용이 사라지니까 저희가 측정값에 있는 비용을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레이블에 넣겠습니다. 이제 파이 차트를 두 개로 만들고 그 두 개를 이제 각각 편집을 해서 하나로 합쳐서 도넛 차트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이제 파이 차트를 이제 두 개로 만들려면 저희가 이제 이 파이 차트를 복제할 수 있는 이제 축이 필요한데요. 지금은 화면에 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의 축을 만들겠습니다. 여기 열선반에 있는 오른쪽 빈 공간에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 0 입력하고 엔터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계 0이라는 이게 임의의 축을 만들 수 있고요. 자, 임의의 축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크기가 너무 작아졌잖아요. 그래서 마크에 있는 크기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크기를 좀 키우겠습니다. 중간 이상까지 쭉 키우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 파이 차트를 복제하겠습니다. 여기 열선반에 있는 합계형 맥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오른쪽에 놓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개의 파이 차트로 복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마크에 합계형 2 마크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 필드들을 다 밖으로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밖으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측편에 이제 회색깔 원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중축을 해줄 건데 이 상태로 이중축을 하게 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회색깔 원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파이 차트로 왼쪽을 덮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파이 차트의 크기를 살짝 줄여주겠습니다. 여기 마크에 있는 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크기를 살짝 줄이고, 자,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자, 열선반 바깥쪽 오른쪽에 있는 합계형, 오른쪽에 있는 RSM 옵션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있는 이중축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넛 차트는 가운데가 뻥 뚫린 차트를 도넛 차트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마크에 있는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해 주고요. 자, 이 도넛 차트 안에도 저희가 추가적인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값에 있는 비용을 드래그해서 합계형 2 마크에 있는 레이블에 놓게 되면 우리가 총 비용을 표현할 수 있고요. 레이블을 클릭을 해서 여기 텍스트 오른쪽에 있는 점색의 옵션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총 비용이라고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좀 요약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글자 크기도 크고 그리고 볼드 처리해서 우리가 적용 확인해 주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가 이 도넛 차트를 좀 더 깔끔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서식을 활용해서 위에 있는 영영축과 가운데 점선 그리고 테두리를 없애겠습니다. 자, 먼저 위아래에 있는 영영축을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영영축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머리끝 표시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가운데 있는 선과 테두리를 없애는 방법은 이 차트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위에서 다섯 번째에 있는 서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먼저 테두리를 없앨게요. 테두리는 여기 왼쪽에 있는 서식창 중에 네 번째 있는 테두리 서식에 우리가 행 구분선과 열 구분선의 패널을 모두 없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가운데 있는 선도 없애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선은 여기 다섯 번째 있는 라인 서식 클릭을 하신 다음에 지금 이 선은 열에 있는 선이죠. 그래서 열 탭에서 격자선과 0 기준선을 모두 없음해 주시면 깨끗하게 도넛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서식창은 닫아주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베이스를 같이 만들어 봤고요. 추가적으로 할 작업은 뭐냐면 도넛 차트를 지금 이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날짜 기준을 변경을 하면 그 날짜 기준에 맞게 도넛 차트도 변경될 수 있는 매개 변수와 계산된 필드를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제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매개 변수를 만들 건데요. 자, 화면 왼쪽 사이드바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두 번째 있는 매개 변수 만들기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매개 변수 만들기 나오고요. 이 매개 변수 만들기의 이름은 저희가 P 날짜 선택이라고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P 날짜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짜 데이터를 우리가 쓸 거기 때문에 데이터 유형은 실수가 아니라 날짜로 변경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허용 가능한 값은 저희가 범위로 하겠습니다. 범위 클릭. 그리고 지금 제가 제공한 데이터는 2018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2020년 7월 31일까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값과 최대값 영역을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먼저 최소값은 우리가 데이터가 맨 처음에 있는 2018년 1월 1일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 최대값은 데이터가 최대로 있는 2020년 7월 31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날짜 범위가 이렇게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결정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를 하나 더 만들 건데요. 날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사용자가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 일을 볼 수 있는 날짜 범위라는 매개 변수도 만들어 줄 거고요. 화면 왼쪽 사이드바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위에서 두 번째 있는 매개 변수 만들기 클릭. 자, 그 다음에 이 매개 변수의 이름은 p 날짜 범위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날짜 범위는 지금 우리가 선택한 날짜 기준으로 이전 며칠을 보여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숫자로 값을 입력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 유형은 실수가 아닌 정수로 변경해 주시고요. 사용자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날짜를 입력할지는 우리가 따로 제한 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허용 가능한 값은 전체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왼쪽에 있는 날짜 범위랑 날짜 선택이랑 매개 변수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 범위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 매개 변수 표시 클릭, 그리고 날짜 선택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 매개 변수 표시 클릭. 그러면 여기 우측에 날짜 범위와 날짜 선택 두 가지 매개 변수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날짜 선택은 이렇게 슬라이드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슬라이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날짜를 조금 더 쉽게 선택할 수 있게 이 날짜 선택 매개 변수 오른쪽 상단에 있는 RSM 옵션을 슬라이더가 아니라 입력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날짜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데 날짜를 선택해도 변경되는 게 없고 날짜 범위에 이제 우리가 숫자를 입력해도 변경되는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매개 변수를 작동시키기 위한 계산식을 따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자, 그래서 이 매개 변수를 동작시키기 위한 계산식을 바로 만들겠습니다. 자, 화면 왼쪽 사이드바에 있는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요. 자, 이 계산식은 시 날짜 선택 범위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이 계산식의 내용은 유저가 선택한 날짜는 최대값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태블로가 유저가 선택한 날짜까지만 값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이제 최대값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산식에 써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이 매개 변수에 p 날짜 선택을 드래그해서 먼저 놓고요. 자, 우리가 선택한 날짜가 이제 최대값이다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크거나 같다, 뭐보다 크거나 같냐? 날짜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태블로가 유저가 선택한 날짜 이후에 날짜 값은 보여주지 않을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요것만 어떤 계산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이제 이전 날짜 며칠까지 보여줄지도 이 계산식에서 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개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AND를 중간에 써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ND의 조건은 어떻게 쓸 거냐면요. 우리가 선택한 날짜를 기준으로 여기에 입력한 일자를 뺀 값을 최소값으로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최소값의 영역을 구하기 위해서 date add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자, date add 함수는 우리가 선택한 날짜에서 그 날짜 단위를 기준으로 그 날짜 단위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해서 새로운 날짜 값을 뽑아주는 함수고요. 자, date add 함수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날짜 부분을 쓰라고 나옵니다. 저희는 이 날짜 범위를 이제 1로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날짜 범위 커테이션 하나 넣으시고요. 소문자로 day 쓰시고 콤마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 간격은 우리가 이제 지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더해줄 건지 빼줄 건지를 결정할 건데 저희는 빼주는 것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를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해줄 날짜는 여기 날짜 범위에 입력한 값이기 때문에 화면 왼쪽 매개 변수 첫 번째에 있는 p 날짜 범위를 가지고 와서 마이너스 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는 이제 일자인 마이너스 202를 여기 뒤에 선택할 선택 날짜 기준으로 빼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준 날짜는 우리가 방금 만든 매개 변수를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면 이 함수의 내용은 우리가 선택한 이 기준 날짜를 기준으로 일자 요 날짜 범위만큼을 빼라.
204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6월 9일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9일에서 200일이 빠진 날짜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6월 9일 기준으로 200일이 빠진 날짜 값은 이제 태블로가 맨 처음에 보여줘야 될 날짜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얘는 위와 다르게 작거나 같다. 뭐보다 작거나 같냐? 날짜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적용을 눌러주시면요, 이제 이 C 날짜 선택 범위라는 계산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를 변경했을 때 이 C 날짜 선택 범위는 참과 거짓으로 구분돼서 이제 참일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날짜 값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이 C 날짜 선택 범위를 사실 필터로 적용해서 바로 활용을 해도 되지만, 저는 이제 추후에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이제 이 C 날짜 선택 범위를 포함한 이제 새로운 비용에 대한 계산식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 날짜 선택 비용이라는 계산식을 만들 거고요. 화면 왼쪽 빈 공간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있는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산식의 이름은 우리가 C 선택 날짜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한 날짜에 대한 비용을 이 계산식에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 C 선택 날짜 비용은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가 조건을 줘가지고요, 이 C 날짜 선택 범위가 참이면 비용을 뱉어내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뱉어내라 라는 조건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차피 참과 거짓만 이제 구분해서 쓸 거기 때문에 간단한 조건식인 IIF를 써주고요. IIF. 자, 그 다음에 이 테스트를 요 C 날짜 선택 범위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원 첫 번째 있는 C 날짜 선택 범위를 가지고 와서 IIF 뒤에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 C 날짜 선택 범위가 참일 경우엔 우리가 측정값에 있는 비용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거짓일 경우엔 0을 가지고 와라 라고 계산식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적용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이 C 선택 날짜 비용은 여기 이제 우리가 만든 날짜 매개 변수를 반영하게 되는 그런 비용에 대한 데이터 필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마크인 합계 비용 대신에 이 C 선택 날짜 비용을 다 넣어주면 이제 이 도넛 차트는 매개 변수에 영향을 받는 도넛 차트로 변경이 되고요. 자, 저희가 이 C 선택 날짜 비용을 드래그해서 다 비용에 대체시켜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합계형에 있는 이제 각도 합계 비용을 대체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합계 비용 대체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구성 비율 합계 비용을 대체를 할 건데, 어차피 이제 얘는 대체를 해봤자 그 데이터 필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 일반 합계 비용을 이렇게 밖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C 선택 날짜 비용에 대한 레이블을 우측에 있는 RSM 옵션을 클릭을 해서 여기 퀵 테이블 계산에서 네 번째 있는 구성 비율을 선택해서 구성 비율로 바꿔주고요. 다시 한 번 더 이 C 선택 날짜 비용을 드래그해서 레이블에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크를 합계형 2로 이동해서 여기 합계형 2에 있는 합계 비용도 저희가 이제 대체를 시켜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C 선택 날짜 비용을 드래그해서 합계 비용에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면은 이렇게 비용이 우리가 선택한 날짜에 맞게 변경돼서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 도넛 차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뒤에서 모두 활용할 POP라는 개념을 이제 적용한 계산식을 만들어 줄 겁니다. POP라는 건 내가 정한 날짜 단위와 그리고 바로 그 직전 날짜 단위를 비교해서 우리가 증감률을 볼 때 활용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만든 대시보드에는 POP 피리어드 단위를 이제 주간으로 볼 수 있는 위클리랑, 그리고 월간으로 볼 수 있는 먼슬리, 그리고 연간으로 볼 수 있는 이얼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이제 그 피리어드의 단위를 변경할 수 있는 매개 변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왼편 사이드바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요. 위에서 두 번째 있는 매개 변수 만들기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 매개 변수의 이름은 저희가 POP 피리어드 단위라고 쓰겠습니다. 자, 데이터 유형은 우리가 아까 위클리, 먼슬리, 이얼리 이렇게 세 개의 값으로 그냥 구분해서 볼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형은 문자열로 바꿔주시고요. 허용 가능한 값은 목록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값에 일단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볼 단위인 위클리 쓰고요. 그 다음으로는 먼슬리 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얼리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에서 우리가 이제 기준을 3개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개 변수를 이렇게 표시해 놓고 보면 이 단위를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이 단위가 지금 조정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이 매개 변수를 작동시키기 위한 어떤 계산식이나 필터 등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매개 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식을 만들 건데요. 이 계산식을 2개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2020년 6월 9일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위클리로 되어 있다면 2020년 6월 9일을 포함하고 있는 그 주를 먼저 선택을 할 거고요. 선택한 주에 대한 POP 피리어드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그 선택한 피리어드의 바로 직전 주의 값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총 2개의 계산식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제 우리가 선택한 날짜를 포함하는 주를 반환하는 계산식을 바로 만들어 볼게요. 자, 왼쪽 사이드바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요. 첫 번째 있는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식의 이름은 우리가 이제 선택한 피리어드이기 때문에 선택 POP 피리어드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 선택 POP 피리어드에는 POP 피리어드 단위를 3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값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반환할 수 있게 케이스 함수를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케이스 함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매개 변수에서 POP 피리어드 단위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 POP 피리어드 단위라는 매개 변수에서 우리가 위클리를 선택을 했을 때 태블로가 지금 같은 경우 6월 9일을 포함하고 있는 그 주의 값을 뱉어내게 우리가 이제 이 뒤에 수식을 쓰면 되고요. 이 뒤 수식은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 이제 앞뒤 최소 최대 값을 결정해 주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최소 값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ate trunc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date trunc 함수는 우리가 이제 여기 안에 집어넣은 날짜를 우리가 원하는 단위 기준에 첫날을 뱉어주는 함수고요. 그래서 날짜 부분은 이제 주로 뱉어낼 거기 때문에 week 써주고요. 그 다음 날짜는 우리가 여기 매개 변수에서 선택한 P 날짜 선택을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월 9일을 포함하고 있는 주의 첫 일을 이렇게 태블로가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bake trunc 함수가 이렇게 날짜보다 작거나 같게 되면은 이제 요 날짜라는 값은 2020년 6월 9일이 시작하는 6월 7일부터의 날짜 값을 이렇게 받게 될 겁니다. 6월 7일부터 end 써주고요. 이제 끝날은 date add 함수를 쓸 겁니다. date add. 자, 요것도 이제 날짜 부분을 우리가 이제 week로 변경을 하고요. 지금 요 date trunc 이제 시작일을 우리가 구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일로부터 일주일을 더 뒤로 더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date add 함수에서 우리가 1을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앞에서 만든 date trunc week p 날짜 선택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날짜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 위클리를 선택했을 때 날짜라는 값을 어떻게 보여주게 되냐면 6월 9일을 포함하고 있는 6월 7일보다는 그냥 큰 값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데이트 헤드 함수는 어떤 걸 보여주냐면 지금 이 데이트 트렁크 위크 P 날짜 선택이 6월 7일에 대한 값이잖아요. 여기서 1을 더해줬기 때문에 6월 14일을 여기서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등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날짜는 6월 14일보다 그냥 작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13일까지의 날짜를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monthly랑 yearly도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냥 이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when, weekly, then 다 복사하시고요.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monthly 써줘야 되기 때문에 monthly 쓰시고요. 그리고 여기 날짜 부분만 우리가 이렇게 months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써주면 되는데 얘도 자, 얘는 좀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해주고 뭐 when, yearly, then 해도 되지만 사실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지금 우리가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남는 게 다 자연스럽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else 처리하겠습니다. else 처리해주고요. else일 때는 연을 기준으로 우리가 날짜를 보겠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케이스 함수 썼기 때문에 우리가 end로 계산식을 닫아주면은 이렇게 선택 POP 피리어드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 되셨으면 이제 확인 누르면 됩니다. 확인. 자, 이제 선택 POP 피리어드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한 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반환했고요. 이제 선택한 주와 비교할 수 있는 그 전주에 대한 값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 C 선택 POP 피리어드를 복제해서 활용을 해볼까요? 자, 이 C 선택 POP 피리어드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서 6번째 있는 복제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C 선택 POP 피리어드 복사본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C 선택 POP 피리어드 복사본 오른쪽에 있는 RSM 옵션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 위에서 5번째 있는 편집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얘 이름은 일단 C 이전 POP 피리어드라고 써주고요. 자,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when, monthly, yearly 해가지고 각각 이제 선택한 값에 따라서 값을 받게 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요 아래에 있는 값들이 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요 weekly까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일단 다 지우고요. 자, 이제 weekly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2020년 6월 9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2020년 5월 31일부터 2020년 6월 6일을 이 이전 POP 피리어드가 위클리로 선택됐을 때 값을 뱉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요 데이트 트렁크는 요 6월 7일을 뱉어주고 있는 함수잖아요. 우리가 데이트 애드 함수를 활용해서 요 6월 7일에서 위크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날짜의 최소값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 POP 피리어드에는 우리가 이 데이트 애드 함수를 최소값으로 써줄 거고요. 대신 이 숫자는 1이 아니라 우리가 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 데이트 트렁크는 6월 7일을 나타내고요. 우리는 이 6월 7일을 위크 기준으로 일주일 뺐기 때문에 날짜의 최소값은 5월 31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날짜의 최소값은 5월 31일이 됐고요. 자, 얘도 이제 end를 쓰겠습니다. end. 왜냐면 우리가 이제 최대값도 구해줘야 되죠. 날짜의 최대값 영역은 이 데이트 트렁크를 다시 그냥 갖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데이트 트렁크를 갖고 오면, 자, 지금 이 데이트 트렁크는 6월 9일을 포함하고 있는 6월 7일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얘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작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선택한 주의 그 직전 주를 이렇게 뱉어내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monthly와 yearly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 POP 피리어드에 대한 매개 변수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 되신 분은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선택 POP 피리어드와 이전 POP 피리어드 이제 두 개의 날짜 기준을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떤 걸 할 거냐면, 아까 요 날짜 선택 범위와 마찬가지로 요 C 선택 그리고 이전 POP 피리어드를 포함하는 계산식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것도 만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만들었던 C 선택 날짜 비용을 그대로 활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한 날짜와 그리고 그 단위에 맞는 이제 주의 비용, 그 직전 주의 비용 두 가지를 이제 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POP라는 거는 이제 이 두 개의 비용을 가지고 그냥 비율을 구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증감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POP를 진짜 뱉어내 줄 수 있는 계산식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왼쪽 사이드바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있는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식의 이름은 우리가 C, POP, 비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선택과 이전은 우리가 따로 집계하지 않고 선택한 기간에 대한 모든 비용을 뱉어내라 라고 설정한 거기 때문에 일단 먼저 집계를 한번 해주고요. 자, 집계는 우리가 이제 POP는 평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ABG 써서 평균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POP 피리어드의 이제 평균에서 똑같이 ABG 자, 이전 POP 피리어드 비용의 평균을 빼준 다음에 자, 얘네들을 전체를 괄호로 묶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또다시
이전 POP 피리어드 비용의 평균으로 나눠주면 이제 이전 POP 피리어드와 비교했을 때 현재 선택한 POP 피리어드 비용이 어느 정도 증감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계산식을 만들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만드신 분은 이제 확인 눌러주시고, 어차피 저희가 POP는 100분율로 쓸 거기 때문에 아예 숫자 형식 자체를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측정값 첫 번째 있는 C POP 비용 오른쪽에 있는 RSM 옵션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다섯 번째 있는 기본 속성에 세 번째 있는 숫자 형식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숫자 형식을 우리가 사용자 지정으로 변경을 하고요. 이 증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가가 있고 감소가 있기 때문에 양수인 증가와 음수인 감소를 이제 구분해서 숫자를 따로따로 표현해 주겠습니다. 간단한 정규식을 여기서 한번 사용해 볼 거고요. 자, 먼저 이제 서식에 저희가 이 양수에 대한 조건부터 써줄게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양수의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하면 이렇게 상승 아이콘 쓰고요. 그리고 뒤에는 백분율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0.00% 써주고요. 자,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우리가 음수에 대한 부분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음수에 대한 구분을 세미콜론으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음수를 보여주는 아이콘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똑같이 백분율 표시 써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제 POP 피리어드 비용은 증가와 감소가 이제 구분해서 다른 아이콘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자, 저희가 이제 만든 도넛 차트에다가 POP 피리어드 비용을 다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C POP 비용을 드래그해서 여기 마크에 있는 레이블에 넣고요. 자, 그러면 이전에 비해서 1.52%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총 비용에만 하지 않고 우리가 또 이 각각 광고 유형에도 집어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크를 합계 0으로 바꿔주시고요. 이 합계형 마크에도 여기 C POP 비용을 드래그해서 레이블에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광고 유형별로도 비용이 어느 정도 뭐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POP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이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방식으로 레이블을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레이블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수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여기 비용들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비용이 이제 뭐 300만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이 날짜 단위를 만약에 이제 900일로 변경을 하면 1100만 넘어가는 그런 큰 숫자로 변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활용해서 사실 정확한 비용을 본다기보다는 그냥 이 각각의 유형이 어느 정도의 광고 비용을 쓰고 있나 라는 그런 좀 대략적인 느낌과 비율을 보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체로 나와 있는 숫자들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표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 했던 C POP 비용의 숫자 형식을 변경한 것과 똑같이 요 C 선택 POP 피리어드 비용과 선택 날짜 비용, 이전 POP 피리어드 비용의 이제 숫자 형식을 다 바꿔줄 거고요. 다 같이 사이드바에 있는 요 C 선택 POP 피리어드 비용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전 POP 피리어드 비용을 Shift 누른 채로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 필드를 모두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있는 기본 속성에 숫자 형식을 여기 숫자 사용자 지정으로 가신 다음에 소숫자를 수는 한 자리만 표시하고요. 디스플레이 장치는 1000까지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접두사 부분에 우리가 원화 원 표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화 원 표시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이 숫자 형식은 이렇게 금액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이 앞에 붙어서 나오게 될 거고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숫자의 형식들이 다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날짜 범위를 다시 좀 줄여보면 이런 식으로 숫자를 좀 줄여서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레이블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보기 좋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마크를 합계형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합계형 마크에 있는 레이블 클릭을 한 다음에 텍스트 오른쪽에 있는 점 3개 옵션 클릭을 하고요. 얘네들을 이제 제가 좀 보기 좋게 편집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유형을 제일 위에 놓고요. 그 다음에는 이 비용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구성 비율은 이렇게 괄호를 하나 제가 수기로 써서 그 괄호 사이에 집어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는 POP 비용, POP가 위치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가운데 정렬해주고 PO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구분해서 볼 수 있게 색상을 이렇게 자주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 확인. 자, 그리고 합계형이 마크의 레이블도 바꿀게요. 합계형이 마크의 레이블 클릭을 하시고요. 텍스트 오른쪽에는 점색 옵션 클릭. 그 다음에 이 집계 C POP 비용만 우리가 자주색으로 변경해주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넛 차트를 날짜를 적용해서 날짜에 맞게 변경될 수 있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엔 또 POP라는 개념까지 적용해서 우리가 선택한 이 POP 피리어드 단위를 변경했을 때 그 전 단위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도넛 차트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도구 설명을 삽입을 해서 차트를 훨씬 더 완성도 있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크는 전체로 바꿔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도구 설명으로 표현한 값들, 저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POP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POP를 구분해서 보여주는 기준이 얼마인지를 도구 설명을 통해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기준들을 선택을 해서 전체 드래그해서 마크에 있는 도구 설명에 집어넣으면 되고요. 이제 도구 설명의 형식은 아마 자동으로 설정이 될 텐데, 저는 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편집을 해서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요, 보시는 것처럼 도구 설명이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가운데 총 비용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구성 비율도 없고, 그리고 이제 광고를 나눠주는 유형도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합계형이 마크에 있는 도구 설명은 우리가 이제 광고 비용은 그냥 전체 바꿔주고, 이 구성 비율을 제거하는 식으로 수정을 해주면 이 가운데 있는 비용도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구 설명까지 입혀주시면 훨씬 더 완성도 있는 도넛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1주차에는 이 광고 유형별 비용을 나타내는 도넛 차트를 만들었고요. 이 비용은 우리가 결정한 날짜 기준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게 우리가 컨트롤하는 도넛 차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날짜 기준은 선택한 날짜에 따라서 며칠 전까지 보고 싶은지를 결정할 수 있는 날짜 범위도 있고요. 그리고 이 값만 보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내가 전주에 비해서, 전달에 비해서, 전년에 비해서 비용을 덜 썼는지 더 썼는지, 아니면 결과가 더 좋은지 더 나쁜지를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POP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POP의 피리어드 단위를 결정하고 그 단위에 따라서 숫자들이 변경될 수 있게 계산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도넛 차트 만들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키워드들을 카드 형식으로 만든 다음에 지금 만든 도넛 차트와 이 카드 형식의 차트들을 한 화면에 올려놓는, 그래서 대시보드의 반쪽을 완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러면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